이번 영상은 격국에 대해서 설명한 동영상입니다. 격국이란 월지의 지장간을 기준으로 일간과의 육친관계에 따라 그 이름을 붙인 것으로서 사주의 기본적인 특성을 한마디로 나타내는 사주용어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자면 일간이 병화이고 월지가 자수일 경우 일간에 대해서 편관이라고 되니 편관격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격은 월지의 지장간에 포함된 천간이 있고 없고에 따라 격이 성립될 수도 있고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월지가 자수인 경우 자수의 지장간은 임계가 됩니다. 만약 사주 중에서 천간에 계수가 있다면 지지가 천간에 투출 혹은 투관되었다고 하며 이러한 경우 등령하였다고 하며 편관격이라고 부르며 편관의 특성을 가진 사주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월지가 다른 지지와 충 혹은 합이 될 경우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그러한 특성까지 한 번에 적용하여 풀이한다는 것은 격국의 의미를 없애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이 있고 그 기본에 무엇인가 변화를 주고자 할 때 하나의 상담도구로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나가기 위해서 사용될 수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은 똑같은 사주를 가지고 있더라도 본인의 의지에 따라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재물운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사주가 편재격으로 사업을 하고 있을 운이라고 하였을 때 주변의 환경에 따라 그 사람의 운은 충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주일지라도 부모가 부자인 경우 부모가 재산이 없어서 자수성가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마다 그 나아가는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사주를 판단함에 있어서 정격이라는 것은 상당히 편리한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성향을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며 그 기에서 주변의 상황에 따라 용신을 찾고 그 사람이 찾고자 하는 운은 언제쯤 올 수 있는지 찾기 용이하기 때문이지요. 격국에도 보면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에 의해서 찾을 수 있는 10개의 격국이 가장 기본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10개의 정격에는 식신격, 상관격, 정제격, 편제격, 정관격, 편관격, 인수격, 편인격, 비견격, 겁제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겁제격 중에서 일간이 양간일 경우는 양인격이라고 별칭으로 부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0개의 정격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격은 월령의 지장간이 반드시 천간에 투출하고 다른 사주원국과 합충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정관격은 태생적으로 일간을 극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신약한 사주 혹은 심성을 갖고 있다면 약한 나를 보강해주는 인성 혹은 비겁을 운에서 찾아보아야 할 것이며 식상이 있다면 칠사를 약하게 만들어주게 되므로 식상운이 들어올 때도 좋다고 하겠습니다. 정관격의 예를 들자면 건명으로서 일간이 간목이고 월령이 유금인 경우는 유금의 지장간인 경신이 사주의 천간에서 같은 글자가 있는 경우를 투간되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도 지장간의 정기가 투출된 경우가 전체 기운의 50%로서 가장 기운이 세게 작용한다고 하며 여기가 전체 기운의 약 30%, 중기가 약 20% 정도 작용한다고 합니다. 남자 사주로서 년주가 계유, 월주가 신유, 일주가 갑오, 시주가 신미일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유의 지장간이 경신이라 신금이 천간에 투출되어 성격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관격으로 강한 운이지만 정관을 누를 수 있는 상관 혹은 본인이 기운을 득할 수 있는 비겁이 없을 경우에는 운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타고난 사주는 정관격이지만 정관의 특징이라면 공평무사한 관리를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으며 정관은 안정을 의미하는데 사주의 특징이라면 이렇게 너무나 틀에 잡힌 생활을 벗어날 필요도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요즘과 같은 변화가 빠른 변화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위 사주의 운이 흐름을 보면 상관, 식신, 겁제, 비견으로 신약한 본인의 특징을 강화시켜주거나 강한 정관의 특징을 제어해 줄 수 있는 운이 계속 들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운의 흐름을 잘 잡을 필요가 있을 사주라고 하겠습니다. 정관이 강한 사람들은 정해진 틀을 잘 벗어나려고 하지 않으며 관직에 있어서도 승진에 대한 욕심 또한 그렇게 강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기에 너무나 강한 정관의 특징을 관리하고 좀 더 진취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줄 용신이 있다면 아주 좋아 보이는 사주라고 하겠으며, 배우자궁을 보면 상관으로서 정관을 컨트롤하고 극하는 관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는 신강사주의 본인의 성향과는 다른 성향의 배우자를 만난다면 좋은 궁합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사업을 한다면 본인이 돈을 구하고 투자하는 기업가가 되기보다는 본인이 저축한 자금으로 사무실을 구입하여 규정을 적용하고 제정하는 분야의 업종을 택하여 상담과 컨설팅을 할 수 있다면 아주 적합할 것 같습니다. 정관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묵묵하게 혼자서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하는 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책임감이 너무 강해서 모든 일을 본인의 책임으로 떠맡는다던가 자책하는 경우가 많을 수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기에 정관이 강한 사람은 본인에 대해서 항상 좀 너그럽게 생각할 필요가 있으며, 실패하는 일이 있더라도 다른 이들로 인해서 자책하기보다는 본인의 인생과 행복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생각하면서 이겨낼 필요가 있습니다. 정관의 물상이라면 바른 생활, 저축, 규정, 경찰, 행정직, 참모, 상담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물상을 바탕으로 주변의 환경에 따라 적절하게 조합하여 사주를 분석한다면 재미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식신격과 관련된 사주를 가지고 동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